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피부 관련된 질문과 대답을 좀 해드리고 있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헤르페스라든지 또 두드러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드름 등에 대해서 좀 자세한 또 의문점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문점이 나는 것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보고 꼭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은 반드시 제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 이런 걸 통해서 저의 이론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유튜브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왜 질병이 발생하는지, 또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관계, 또 표면 장력과 온도, 또 조직의 변형 관계, 왜 우리가 수포가 되고 농포가 되고 또 결절, 종기, 종양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여드름이 발생하는지, 또 두드러기는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 이론대로라면은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다, 검출이 안 된다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 해도 그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인다고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시 모든 질병을 심부 체온, 심부 온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심부 온도가 37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심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에 있어서는 질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존에 또 강의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 입술 근처에 막 염증, 뭐가 나기 시작했는데 최근 학교에서 헤르페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성병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에 입술에 헤르페스가 난 상태로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막 놀리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별로 신경 안 쓰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직은 성기 부분에는 안 나타났는데 입술에 나타나는 거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자, 이 헤르페스는 바이러스균이 있죠.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잘 알려진 바이러스는 한 8종 정도 되는데 일단 입술에 나는 바이러스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1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병으로 인한 그 감염자에 의한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2형이고요. 그 다음에 종종 많이 걸리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헤르페스 3형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우리가 수포와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서양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 균이나 세균의 침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기존 의학과는 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포가 왜 발생했는지, 왜 통증이 왜 발생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포도 볼록하게 튀어나오잖아요. 함물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통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뭔가 힘이 가해져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냐 이겁니다. 만약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어떤 힘을 작용했을까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통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포와 통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그러한 관점이라는 바로 그냥 세균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즉 세포가 손상을 받는 형태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포가 무슨 찬 물이라든지 아니면 찬 공기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도 세포는 손상을 받고요. 내가 비행기를 아주 타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압이 떨어질 때는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로 인한 뭐 수포나 통증이 생겼을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수포와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더 정식이 빨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포와 바이러스의 발생 기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기존에 많은 자료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을 겁니다. 자, 일단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그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그랬을 때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이 코어 템퍼러처라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자,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모공을 닫아버리죠. 선발 끝에서 닫게 되면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합니다. 자, 그 열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죠. 바로 그게 구멍이 많은 구강으로 입술로 열이 쏠렸을 때는 입술 주변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뭐 성기 쪽으로 열이 쏠리면 그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혁뒤,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지는 거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확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오고 융기성의 정상, 농포나 수포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강력한 힘이 작용할 때는 조직의 변형이 오기 전에 통증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포와 통증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증상들을 가질 때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심부 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로 수포나 통증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완전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방의학에 있어서는 바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쓰게 되죠. 뭐 항진균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라든지 뭐 그러한 약들을 쓰게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없습니다. 입술이든 성기든 또 마찰이 많은 허리 부위에서 주변에서 잘 생기든 간에 모든 염증 치료, 통증 치료, 수포 치료는 반드시 심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은 열어주게 되면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잖아요. 그러면 쏠렸던 부위에서의 피부 온도는 내려가니까 억력은 약해지고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기 때문에 수포도 안 생기고 통증도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필레토 세라피라는 형태로 개발한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상에서 치료해본 결과 치료는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두드러기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틀 전부터 팔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안 가라앉아요.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29일 저녁에 한 7시 전부터 그랬어요. 낮에는 좀 가라앉고 저녁에 심한 편이에요. 간지럽기도 하고요. 자, 딱 팔에만 났어요. 다른 데는 멀쩡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쪽에 팔에 좀 나타났네요. 자, 피부가 울긋불긋하고 약간의 팽진, 윤기 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두드러기는 왜 발생했을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두드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팽진이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우리가 저녁에 더 심하다라는 이야기죠. 가렵기도 하고요. 왜 가렵죠? 저녁에는 왜 더 증상이 악화되고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저녁에 더 정식을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녁이 되면 심부온도는 더 내려갑니다. 무공은 더 닫힙니다. 내 몸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문 바깥으로 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바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낮보다는 저녁에 더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거고요. 두드러기는 어떤 형태로든 입술이든 혈관이든 팔이든 다리든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타나는 부위에 피부 온도는 반드시 올라가 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억력이 강해질 때 팽진이 나타날 수 있다. 맥관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울러서 피부 묘기증도 나타나죠. 이렇게 긁게 되면 선이 쫙 갑니다. 왜 선이 갈까요? 그 긁은 부위에 마찰열이 발생하고 그 마찰열에 의해서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억력은 더 강해지고 열 쏠림은 더 심해지게 되겠죠? 바로 그때 쫙 선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선이 잘 안 가고요. 가더라도 빨리 사라집니다. 하지만 피부 모기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긁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남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두드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왜 저녁에 더 가려움증이 심해지는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치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저의 치료 방법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항시 심부 온도는 높이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무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서 어느 한쪽으로의 열 쏠림을 없애줄 때 피부 온도가 낮아지고 염증이 사라질 수 있고 또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으니 가려움증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알고 나면 쉽다라는 겁니다. 모를 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수학 문제나 물리 문제도 마찬가지죠. 푸는 방법을 알면 쉽지만 푸는 방법을 모르면 너무나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부체험 TV라고 하나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드름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자, 고1 남학생인데 제가 중1 때부터 여드름이 조금씩 나면서 그때 방금 없어지겠지 하고 그냥 놔두었는데 지금은 여드름도 많고 흉터도 있고 빨간 흉터도 있다. 도와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자, 이 주변으로 여드름이 심하죠. 자, 농포성 여드름, 구진성 여드름, 심상성 여드름, 노인성 여드름, 생리 전후 여드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드름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라는 겁니다. 특히 여드름은 허벅지에 여드름이 생깁니까? 발등에 여드름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드름은 이 상체에서 여드름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얼굴, 볼 주변으로 많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여드름 또한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자, 여드름도 염증이죠. 염증이란 세포가 손상을 받은 거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 내에 열 에너지 대사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바로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모공은 닫히고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과연 어디로 가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겠죠. 그게 바로 구강 쪽, 눈, 주변, 귀 주변 이 상체 쪽으로 열이 다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면은 이쪽에 열이 많아지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대부분 사람들은 상체로 열이 있으니까 열 체질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열 체질 아닙니다. 왜 열이 위로 올라왔죠? 바로 팔다리에 모공이 닫혀버린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려고. 모공이 닫힌 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니 열이 구멍이 많은 상체로 올라가서 방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열감이 생기는 거고 열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땀의 분비도 상체에서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뭐 찬물을 먹거나 옷을 얇게 입거나 선풍기 에어컨을 틀거나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심부 온도는 더 내려가요. 모공은 더 닫혀요.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요. 여드름은 더 악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드름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이 상체로의 열 쏠림을 없애야 됩니다. 왜 상체로 열이 쏠렸죠? 모공이 닫혔어요. 모공은 왜 닫혔죠? 심부 온도가 내려갔어요.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피부 온도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드름 치료 또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는 거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는 거고요.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이 융기성의 구진이라든지 농푸라든지 그러한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흉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압출을 한다거나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흉터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극을 주는 순간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압출을 했어도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되도록이면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냥 놔둬야 되는데 너무 심해서 농이 너무 심할 때만 그 농 부위에 가볍게 눌러서 농만 제거해 주는 걸로 하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몸을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일체 선풍기 에어컨은 멀리 하시고요. 그리고 옷도 좀 자꾸 긴팔 긴 바지를 입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절대로 찬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운동도 열심히 해서 땀도 많이 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또 약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생활운동 식이요법을 통해서 심부온도를 낮춰서는 안 되겠죠. 또 피부온도는 높여서도 안 되고 또 모공을 닫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공을 닫는 형태들은 내 몸에 자꾸 보습제를 너무 바르는 것은 또 좋지도 않습니다. 열이 방출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상체로 또 열이 쏠리면서 여드름은 더 악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주의해서 우리가 생활 습생을 잘 할 때만이 여드름도 또 치료가 되고 또 재발 또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여드름에 대해서 또 두드러기 그 다음에 헤르페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또 건강하시고요. 다양한 질문들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세포 열렸는지 관점에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